논란이 됐던 설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혁신위원장 내정됐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난 6월이었죠.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후에 얘기를 다시 바꾸긴 했지만 또 지난달 16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당내 계파를 살려 정치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달 20일에는 초선 의원들 마치 코로나 세대 학력 저하 학생들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지난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대통령이란 말을 뺐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혁신위원장이 저렇게 자꾸 설화로 혁신위 동력이 떨어지고 당에 좀 분란을 자초하는 게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혁신위 존재 자체가 이렇게 되면 좀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김문경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방송 출연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왜 자꾸 방송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는지, 혁신위원장뿐만 아니에요. 혁신위원들도 요즘 보니까 방송에 여러 군데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줄이면 좋겠고, 두 번째, 혹시나 나오더라도 혁신 말고 혁신과 관련된 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아니 혁신위원장이 왜 당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물론 질문을 하는 사람도 민주당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끊어야죠. 저는 모릅니다. 저는 혁신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미주알 고주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당의 운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혁신위원장입니다. 혁신위원장은 당내 혁신을 하는 거지 비대위처럼 당내 전반을 관장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당내 혁신과 투표권 다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시고 교수하시다가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말을 자연스럽게 생방송에 얘기하다 보면 실수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노출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로지 혁신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마치 비대위원장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 그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첫째는 방송 출연이나 언론의 노출을 최대한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도 민주당 혁신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설화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는 혁신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혁신이에요. 혁신위는 민주당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공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천 혁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셔서 외부에 자꾸 노출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혁신안을 잘 만들어서 성과를 내고 그걸 언론에 발표하고, 또 본인이 나오시든 아니면 안 나오시더라도 언론에 얘기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쪽으로 업무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친명 혁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번 논란이 혹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또 계파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번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김문경 위원장이 점점 갈수록 추미애 전 장관을 닮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겠죠. 혁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발목 잡는 또는 자충수가 되는 이런 행보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은 그런 전례 때문에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동안 논란이 좀 많았던 그런 그 상황인데, 김은경 위원장이 그 비슷한 경로를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시 좀 행보에 좀 많이 신중을 좀 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혁신에 좀 주력하지 않으면 이거 성과도 별로 없고, 결과적으로 그냥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냥 앞길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치워주는 그런 역할로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나. 당연히 그런 점에서 비명계는 이미 지금 김 위원장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 조금 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공격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관측들,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기껏 나왔다는 것이 체포동의안 기명투표하자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장 절실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혁신 관련 과제냐 이렇게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뭔가요? 예. 돈봉투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돈봉투 사건 때문에 이제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향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또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네네. 또다시 이제 이 돈봉투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굉장히 많아요. 대선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네. 있는 거고, 이제 당의 또 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최고위원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거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네. 뭐 이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이미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뜨거웠던 주제들이 예. 있잖아요. 대의원 제도를 뭐 그대로 둘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당 조직을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네. 그런 거는 아예 지금 제가 보건대 거들떠 보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그 좀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뭐가 있을까? 예. 이런 거를 궁리하는데 더 지금 열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